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장례식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사망자 수는 35만 2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장례식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마저 빈소에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대형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 많이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장은 왜 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과연 누구였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돈을 번다. 빈소를 빌려주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다.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 구조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업계에서 30년을 일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빈소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유족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돈을 벌던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즉 조문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연회장과 비슷합니다. 예약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올수록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문객이 많으면 음식이 많이 나갑니다. 육개장, 전, 나물, 과일, 음료수,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식사하고 대화하고 머무는 시간,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추가 음식, 커피, 담배, 꽃.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형 장례식장, 빈소 하나당 3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빈소 임대료 300만 원, 조문객 100명 방문 시 음식비 약 200만 원, 기타 추가 비용 150만 원, 총 6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300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빈소 임대료는 그대로 300만 원. 하지만 음식비는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타 추가 비용도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총 1,300만 원입니다. 조문객이 3배 늘면 매출이 2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례식장의 장사는 죽음이 아니라 조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건 빈소가 아닙니다. 바로 접객실 음식, 특히 육개장입니다. 장례식장은 육개장 장사였다. 과장이 아닙니다. 한 중형 장례식장의 실제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빈소 임대월 매출 3천만 원. 여기서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은 약 900만 원입니다. 반면 음식 판매월 매출 3천만 원. 여기서 재료비, 인건비를 빼도 남는 돈은 약 2,100만 원입니다. 같은 매출인데 이익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 음식이 이렇게 돈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대량 조리가 가능합니다. 육개장 100인분이나 300인분이나 조리 시간은 비슷합니다. 둘째, 메뉴 표준화가 쉽습니다. 육개장, 잡채, 나물, 전. 메뉴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원가 통제가 쉽습니다.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추고 정해진 레시피로 낭비를 줄입니다. 넷째,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한 그릇에 8,000원에 판매되는 육개장의 원가는 약 2,500원입니다. 마진율 70% 가까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 마진율이 3,040%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조문객 300명이 오는 장례식장 기준으로 3일간 음식 매출만 약 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남는 돈은 약 490만 원입니다. 반면 빈소 임대료 300만 원에서 남는 돈은 약 90만 원입니다. 즉, 장례식장은 빈소 임대업이 아니라 육개장 장사였던 겁니다. 2020년 이후 이 구조는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정부는 장례식장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한 빈소에 동시 출입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조문 문화가 중단됐습니다. 조문은 비대면으로, 조의금은 계좌 이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굳이 장례식장에 안 가도 된다. 한번 끊긴 관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9년 대비 2021년 장례식장 조문객 수는 평균 65% 감소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90% 이상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잠깐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조문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핵가족화가 진행됐습니다. 대가족이 없으니 조문 올 사람도 줄었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장례식장까지 가는 건 부담입니다. 비용 부담도 큽니다. 조의금, 교통비, 시간. 조문 한 번에 최소 10만 원 이상 듭니다. 조문은 이제 고비용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 돈, 감정 노동. 이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안 가는 게 오히려 배려다. 조의금만 보내는 게 예의다. 유족이 힘들 텐데 괜히 가서 방해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무빈소 장례입니다. 무빈소 장례란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입니다. 빈소 없음, 조문객 없음, 음식 없음, 가족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고 바로 화장장이나 묘지로 향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장례의 약 28%가 무빈소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 미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을까요? 첫째, 비용입니다. 일반 장례 평균 비용은 약 1,500만 원입니다. 빈소 임대료, 음식비, 꽃, 수혜, 관, 운구비 등등. 무빈소 장례 평균 비용은 약 500만 원입니다. 최소한의 기본 비용만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차이입니다. 둘째, 유족의 부담입니다. 전통적인 장례는 유족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3일 내내 조문객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사하고 절받고 대화하고 음식 신경 써야 합니다. 모자라진 않는지 괜찮은지 슬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한 유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3일 내내 사람들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장례 끝나고 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셋째,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내 장례식은 조용히 가족끼리만 치르고 싶다. 이런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무빈소 장례는 재앙입니다. 이건 매출의 70%가 사라지는 선택입니다. 빈소 임대료 300만 원만 남고 음식비 700만 원은 통째로 사라집니다. 기타 추가 수익도 모두 증발합니다. 1,500만 원짜리 장례가 300만 원짜리 장례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자가 늘어도 조문객이 없으면 장례식장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장례식장이 줄줄이 문 닫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형 장례식장은 2022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 매출 15억 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매출은 2019년 대비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폐업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빈소를 운영하던 곳인데 2023년 5개로 축소했습니다. 나머지 10개 빈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빈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가족 몇 명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음식도 거의 안 나갑니다. 솔직히 적자입니다. 전국 장례식장 수는 2019년 1,100개에서 2023년 950개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150개가 사라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례식장이 문을 닫을 겁니다. 한번 바뀐 사회적 규칙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가는 게 배려이고 조의금만 보내는 게 예의이며 조용한 이별이 더 낫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의 68%가 본인 장래는 무빈소로 치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4050대도 45%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8%만 무빈소를 원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장래 문화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유족 입장에서도 무빈소 장래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겁니다. 조문객 응대 부담 없음, 음식비 절약, 슬퍼할 시간 확보. 이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일부 장례식장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첫째, 프리미엄 장례입니다. 소수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초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급 호텔 수준의 빈소, 전문 장례 코디네이터, 맞춤형 추도식. 가격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갑니다. 조문객이 적어도 한 건당 수익이 크니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미니멀 장례 전문관입니다. 아예 무빈소나 소규모 장례에 특화된 곳입니다. 빈소 대신 작은 추모실만 운영하고 음식 대신 간단한 다과만 제공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회전율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셋째, 장례 대행 서비스입니다. 장례식장 공간이 아니라 장례 절차 전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병원 연락부터 시작해서 화장장 예약, 납골당 안내, 사후 행정 처리까지 공간 비용이 들지 않으니 마진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장례식장은 이런 전환이 어렵습니다. 시설 투자를 이미 해버렸고 기존 사업 모델을 바꾸기엔 자본이 부족합니다.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례는 하나의 행사나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비싼 프리미엄 장례와 아주 간소한 미니멀 장례, 이 두 가지만 남고 우리가 알던 평범한 장례는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지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1,500만 원짜리 평범한 장례는 사라지고 500만 원짜리 미니멀 장례와 5천만 원짜리 프리미엄 장례로 양극화됩니다. 이건 비단 장례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예식장 결혼식은 줄고 스몰 웨딩과 호텔 웨딩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돌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조촐하게 하거나 초호화 파티로 양극화됩니다. 우리 사회의 통과 이래가 전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는 이제 사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납니다.